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때까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? 병원 비용, 그리고 출산 비용, 산후조리원, 산후도우미, 여기에 육아용품까지 다 더하면 와, 금액이 이렇게 보니까 비싸긴 비싸네요. 안녕하세요. 마미살롱 최슈입니다.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, 이제 막 임신을 하신 분들은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시죠. 10달 동안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고, 우리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도 궁금하고, 무섭다는 출산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지만, 저는 임신을 계획했을 때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, 비용, 그 돈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. 뭐 산후조리원만 해도 몇 천만 원이다. 아이용품 비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내가 낳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모아놔야 될까?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? 이것도 참 궁금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평균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.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다니는 그 병원 진료 비용, 여기에 출산을 하는 출산 비용,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다녔던 병원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영수증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.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비용, 산후도우미 비용, 마지막으로 출산용품 비용까지 한번 금액을 산정해서 오늘은 아이 하나를 낳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,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병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로컬 병원에 다녔고요. 임신 딱 4주 차에 들어갔을 때 방문을 해서 처음에는 피검사를 진행했고, 그 다음에 임신인가 확인하고 나서 초음파며 일반 진료를 받던 것 같아요. 제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기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라고 하면은 뭐 입덧이 심했던 게 가장 큰데, 입덧이 심해서 중간에 수액을 2번 정도 맞았고요. 그리고 입덧 약은 20주까지는 꾸준히 처방을 받아서 먹었습니다. 어차피 입덧 약을 또 약국에서 지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밖에 다른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임당검사도 한 번에 통과를 했었고, 또 아이도 기형아 검사 등을 했을 때 다행히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아서 뭐 추가 검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데까지 특별한 이벤트 없이 꾸준히 정기 진료를 받은 산모의 기준, 산모의 비용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출산 전까지 지불한 금액은 69만 4,600원이 나옵니다. 이 안에는 초음파가 9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유난히 제가 뭐 더 보거나 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아이가 입체 초음파 볼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건 한 2번 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처음에 진료를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까지 진행을 했고요. 이렇게 영수증이 따로 나오더라고요. 저는 19주에 유도분만을 했고요. 유도 촉진제를 맞았습니다. 중간에 그 무통주사는 한번 맞았고, 폐음부 열상주사는 제가 까먹었어요. 그리고 그건 넣지 않았고, 그리고 보니까 특별한 항목은 뭐 없지만, 저희 남편이 또 영양제는, 그 당시에는 이게 딱 뭐든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영양제는 또 넣었더라고요. 저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, 입원은 2박 3일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1인 특실 이용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2박 3일간 출산을 하고 입원을 한 비용을 따져봤을 때 제가 낸 부담금은 71만원, 71만원이 찍혀 있네요.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하시면 많은 산모들이 이용하시는 코스가 산후조리원이죠. 저도 산후조리원 2주를 이용했는데요.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그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을 한번 보니까 2주간 일반실을 이용했을 때 드는 평균 비용은 전국적으로 228만원이라고 합니다. 뭐 최대는 1,3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, 우리 오늘은 평균 금액을 일단 알아보는데 의미가 있으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이 228만원에는 마사지 같은 추가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정말 일반실을 2주간 이용했을 때 그 이용 금액만 나온 것 같고, 마사지는 보통 10회 추가하시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 비용은 추가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나오시면 그 다음으로 이용하시는 게 산후도우미 서비스죠.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거나 그 절차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정말 다행인 거는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좀 완화가 됐더라고요. 작년까지만 해도 저하고 배우자가 그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 기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내에만 정부 지원금을 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, 이제는 150%까지는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.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은 뭐 표준형이 있고 연장형이 있고 또 기간도 설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금액대가 다르긴 한데, 저희는 일반적인 평균 금액을 오늘 보는 거니까요. 제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120%에 해당하는 평균, 그리고 열흘간 이용하실 수 있는 표준 금액, 본인 부담금은 39만 4천 원이 나옵니다. 생각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죠. 근데 만약에 2주에서 좀 한 1주나 2주를 더 연장하고 싶으면 그 연장 금액은 생각보다 껑충 올라가더라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더해야 되는 비용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꼭 필요한 용품, 용품 구매 비용입니다. 마미살롱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이제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시려면 어떤 용품을 사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고 또 어렵잖아요. 저희 마미살롱의 영상을 꼭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. 제가 이번에 그 용품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영상을 다시 봤는데, 진짜로 저희가 제대로 꼭 필요한 것만 넣었더라고요. 저희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런 용품, 쿠팡에 검색을 했을 때 추천되는 상품들 내에서 제가 적당한 금액을 하나씩 골라서 기입을 해봤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용품을 다시 한번 구매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드는 비용은 122만 8,340원이 들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비싸다 싸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,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샀을 때 나오는 금액인 것 같아요. 저는 실제로 저희 아이를 출산했을 때 뭐 A 친구가 좋다는 거 사고 B 친구가 좋다는 거 사고 다른 친구가 좋다는 거 또 사다 보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샀거든요. 저는 그 당시에 거의 한 이거에 한 1.5배는 들지 않았을까. 금액은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. 이 금액의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5가지의 큰 비용은 다 나왔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 진료 비용, 그리고 출산 비용, 산후조리원 비용, 산후도우미, 그리고 우리 아이 출산 용품 비용까지 5가지의 평균 금액은 알아봤는데요. 다 더하면 얼마인지 이게 참 궁금한 거잖아요. 다 더하면 와, 금액이 530만 6,940원. 이렇게 보니까 비싸긴 비싸네요. 마사지도 빠지고, 뭐 영양제도 빠지고, 또 그 출산용품, 뭐 브랜드도 생각하시면 더 올라가겠죠. 그런 것도 빠지고 봤는데도 530만 6,940원. 뭐 개인별로 다르실 수는 있으니까 그냥 평균 금액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이 금액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혜택은 무조건 챙겨 보셔야 됩니다. 다행히도 제가 임신했을 때에 비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. 저희 마미살롱의 그 2021년 달라지는 정부 혜택, 뭐 공짜로 받아야 되는 임산부 혜택에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, 이렇게 받는 정부 지원금은 병원 진료 비용이나 출산 비용 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맘카페에 가셔서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맘카페에 가시면 또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. 조리원의 공동구매 혜택 같은 게 또 있어요. 산모 3분이나 5분이 같은 산후조리원에 뭐 등록을 하시거나 하신다면 5%에서 10% 정도 금액을 또 아껴가실 수가 있는데요. 우리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금액만 보셔도 228만 원이었잖아요. 한 5%만 아껴가셔도 10만 원은 아껴가시는 거니까 이런 금액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, 또 마지막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하실 때 작지만 꿀팁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한 번에 구매를 하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까먹을까봐 그냥
기억나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하나 인터넷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뭐 6,000원짜리를 사도 배송비가 2,500원 붙고 또 10,000원짜리를 사도 또 2,500원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송비가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런 걸 좀 아끼시려면 한 번에 한 사이트에서 좀 모아서 구매하시는 것도 팁일 것 같고, 지역 할인 매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. 또 우리 아이의 그 피부나 몸에 직접 닿는 제품들이 아니라면 요즘은 중고거래도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를 낳는데 드는 평균 비용 530만 원. 네, 적은 비용은 아니죠. 진짜 좀 임신하는 기간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긴 해야 되는 비용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비용 안에서 최대한 산모와 또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, 편안할 수 있는 병원이나 조리원 선택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용품도 가성비 좋은 용품들 구매하셔서 아이를 키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